팔순이 있는데 과태료를 꽤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철수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면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주택수가 취득 단계의 주택수인지 보유 단계 주택수인지 아니면 양도 단계 주택수인지 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택수에서 좀 헷갈렸다, 그리고 주택수에 대해서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물어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택수는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하고 양도 단계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취득 단계를 하나, 보유하고 양도 단계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늘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대체 투자용으로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많이들 사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주택 양도세까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취득세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취득 단계부터 볼게요. 자, 오피스텔을 사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그러는데, 이때 중요한 건 날짜 아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오피스텔 자체가 취득세 감면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다, 이러면은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가 있고 양도세 따질 때 주택수가 있는데,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 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은 빠져요.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빠져요.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거용으로도 쓰이지만 업무용으로도 좀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기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에 발목을 잡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취득세 자체가 감면이 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즘같이 취득세 중과되는 상태에서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어떤 거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초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취득 후 60일 이내에 뒤자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을 임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계속 들고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자면은 오피스텔은 자기 자신은 취득세에 중과가 안 되고 심지어는 감면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다른 주택을 살 때 그 주택이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따질 때 주택세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보유하고 양도 주택수에 관련된 오피스텔을 볼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는 같이 묶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왜 그러냐면은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쓰는지 활용 용도에 따라서 결과 양도도 달라지거든요. 특히 오피스텔 말고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써버리면은 주택수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업무용으로 쓰면은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드물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업무용으로 세를 놨는데 실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버린다. 이때는 주택수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샀네요. 이분이.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번 주택을 조정지역 대상지역에 샀다, 만약에 1년 이내 아니면 3년 이내 팔면 기존 취득세 1에서 3%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텔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2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무려 8%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는 있는데 과태료를 꽤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에서 3% 취득세를 내는데, 사후 관리가 들어가서 1년 또는 3년 안에 안 팔면은 이때는 2번 주택에 대해서 8% 취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는 주택 양도를 할 때 이제 주택수를 따져보자고요. 이때 주택수는 어떤 주택수? 양도 주택수.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날 취득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든 그 전에 취득하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 단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양도 단계도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주택수하고. 자,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 고가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판다. 그럼 이때 양도할 때 주택수는 몇 채다? 한 채죠. 왜냐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할 때 주택수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한 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8월 12일 전에 취득하신 거예요, 이분이. 8월 12일 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에는 8월 12일 전에 취득했으니까 빠지는데 양도 단계에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취득세하고 양도세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이미 1주택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가주택, 이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주택수는 몇 개입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한 채였는데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할 때 들어간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나 8월 10일 전에 샀으니까 주택수 빠져. 무슨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양도세 주택수는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낫겠죠. 이 고가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태료를 내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한테 매도하셔야 되겠죠. 취득 단계 다르고 보유 단계 다르고 양도 단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집을 살 때 아니면 팔 때 세무사님하고 세무상담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리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직방TV 별세우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